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요소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땅속의 열을 활용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지열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열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한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에너지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물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친환경 에너지, 지열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하나인 지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안근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지열 에너지, 말 그대로 땅이 가지고 있는 열을 활용하는 에너지원을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열 에너지가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 지질지반 특성상 500m 이내 깊이 땅속 온도가 연중 15도에서 20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 이 같은 지중해 열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히트펌프라는 기계 장치를 통해 건물 등에 필요한 냉난방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열 에너지가 그렇다면 주로 사용되는 곳은 어딜까요? 네, 사실 지열 에너지는 우리나라보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널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을 전후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서 주로 공공기관 신축 건물에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역으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 정부가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네.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된 신재생 에너지가 뭔지 혹시 아세요? 사실 저는 이 친환경 에너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태양광 에너지거든요. 근데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나오셨을 테니까 혹시 지열 에너지입니까? 맞습니다. 오, 네네. 네, 대부분 태양광을 떠올리지만 예. 사실은 지열 에너지가 가장 많이 보급됐습니다. 2014년 한국에너지공단이 집계한 자료에서 각 기관의 건물 에너지 보급 계획량을 보면 지열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해서 태양광 19%를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와 같은 현상은 신규 사옥을 건설하는 공공기관들이 건물 냉난방 해결을 위해서 지열 에너지를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판넬도 이렇게 건물 신축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뭐 냉난방으로는 직접 사용하기가 어려운 건지 왜 지열 에너지를 선택한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태양광을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직접 냉난방 에너지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아, 반면에 지열 에너지는 곧바로 냉난방에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고 지열 에너지만으로 건물 전체 냉난방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태양광은 전기 에너지로 주로 쓰이고 네. 지열 에너지는 냉난방 에너지로 그렇습니다. 주로 쓰인다. 그렇습니다. 좀 더 에너지원이 큰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그 기후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이 많잖아요. 뭐 폭염이나 혹한 등 이 그렇죠.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냉난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지열 에너지를 잘 활용한다면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열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급증하는 냉난방 수요를 해결할 수 있고 특히 전력 대란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지열 에너지 설비도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예. 지열 냉난방 시스템은 크게 땅속의 열원축과 기계식의 부하축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열원축 핵심 설비인 지열공이 땅속의 열 에너지를 부하축에 전달하고 부하축 히트펌프는 지열공에서 올라오는 열 에너지를 냉난방 에너지로 바꿔서 실내에 공급합니다. 그런데 지열 시스템도 사용 중에 히트펌프나 지열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건물 기계실에 있는 히트펌프는 점검이나 수리가 용이하고 필요시에는 교체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제 지열공이죠. 땅속에 설치된 지열공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열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는데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결국 건물 수명과 같이 30년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지열 시스템이 지열공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요. 뭐 아무래도 땅 속의 열을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얕게 묻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네, 그렇죠. 뭐 고장 났을 때마다 땅을 펼 수도 없고 네. 땅 속에 있는 지열공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나 교체가 어렵다는 네, 점이 네. 있네요. 네. 자, 그렇다면 고장이 발생한다 했을 때 주된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지열 시스템의 핵심 설비 중에 하나인 지열공을 설치하는 방식에 따라서 개방형과 밀폐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예. 기존 개방형의 경우는 약 500m 깊이 지열공 안에 설치한 PVC 파이프에서 파손이나 변형, 유공간 막힘 현상들이 발생해서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예. 밀폐형의 경우는 동일 용량을 설치할 경우에 개방형 대비 8배 이상의 지열공을 건축물 하부에 집단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작업이 복잡하고 장시간 운전 시에는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원인 점검이나 유지 보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500m의 네.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500m지. 실제 고장이 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효율 저하가 발생을 해도 점검을 좀 쉽게 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기존 지열공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열공 안정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건축 부지의 전체에 많은 지열공을 설치하고 그 후에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밀폐형 방식과는 달리 건물 옆 작은 공간에 소수의 지열공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장점이 많습니다. 먼저 지열공 구조 개선으로 시공이 용이합니다. 또한 내부 순환 설비 간소화로 열교환 성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지열공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원인 점검이나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용량을 설치할 경우 밀폐형과 비교해서 지열공 천공 개수가 8분의 1, 공사 기간이 3분의 1로 줄어들고 현장에서 천공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나 토목 공장의 충돌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예. 저희 지열 시스템은 이러한 장점을 인정받아서 업계 최초의 건설 신기술로 지정되었습니다. 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단 수리가 가능하다, 용이하다는 점이 핵심인 것 같은데 이 개방형 시스템의 설치 사례도 그래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요. 네, 저희는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170개가 넘는 공공기관 신축 건물의 지열을 설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52개의 사업이 순차적으로 완료되어서 현재 사용 중에 있고 나머지는 설치 시공 중에 있는데요. 최장 6년이 넘게 사용 중인 52개 시설에서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것이 신기술 적용으로 지열공이 안정화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동안 고장이 한 건도 없었다니까 자랑할 만한 성과가 아닐까 싶은데 이 소비자를 위한 특별한 장치도 도입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네, 우리 기술에 대한 자신감에서 시작한 일인데요. 지열 시스템이 적용된 건물 출입구에 에너지 현황 안내 패널이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예. 지열 에너지 생산과 사용량을 일 누적, 월 누적, 총 누적량으로 보여주는 장치인데요. 사용자가 건물을 출입하면서 수시로 시스템 가동 상태와 지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열 시스템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신뢰성 제고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정부의 이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맞물려서 지열 에너지 시장의 성장 가능성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도 공공기관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올해 2025년부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에 따라서 공공 건물은 물론 민간 건물도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열 설비 활성화 종합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30년까지 원전 1기 수준에 해당하는 1기가와트 규모의 지열 설비를 공급해서 연간 51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노력은 정부 정책에 부응한 한편 지열 에너지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민간 건물에도 이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냉난방비 실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 비용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게 네. 될까 싶긴 한데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 차례 지열공 안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열 시스템에서
기계실 히트펌프 등은 이미 품질이 안정화되고 기술적 측면에서도 제품 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지열 시스템의 성능 효율과 수명을 좌우하는 것은 지열공 안정화 기술입니다. 지열공 안정화를 위해서는 설치 구조가 간단해야 하고 내부 순환 설비가 간소화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열공 고장 시에도 원인 점검이나 유지 보수가 가능한 구조와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만 지켜진다면 30년 이상 지속 가능한 지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관련 분야에 90건이 넘는 발명 특허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소명감을 가지고 30년 이상 지속 가능한 지열 시스템 보급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에너지 지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